국민의힘 얘기로 좀 넘어가 보면 국민의힘은 이렇게 한밤중에 징계하는 걸 왜 이렇게 좋아하는지. 또 그랬어요? 네, 누가 밤에 피는 징계냐 뭐 이런 얘기했던데 국민의힘 서울시당 윤리위원회가 어젯밤 전두환, 노태우, 윤석열 사진 당사에 걸자 제안했던 고성국 씨에 대해서 탈당 권유 징계를 결정했습니다. 탈당 권유 이거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받았던 거잖아요. 네. 중앙윤리위에서. 피청구인 고 씨가 내란죄로 처벌받은 전직 대통령들을 미화하고 법원 난입 폭력 사태를 옹호한 것은 공당의 당원으로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해당 행위다라고 징계 이유 설명했는데 고성국 씨 즉시 이의 신청하겠다고 반발했어요. 이의 신청하면 중앙윤리위로 넘어가서 결정된다면서요? 맞아요. 최종 결정이 중앙윤리위원회에 있어요. 거기는 지금 뭐 장동혁 대표 편을 많이 들어주는 것으로 보여져요. 그리고 거기에 윤민우 위원장이 고성국 씨 주장과 거의 비슷한 주장을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가 잘못됐어? 이거는 서울시당 윤리위원회가 잘못한 거야. 김경진 윤리위원장을 징계해야 되겠어. 뭐 상황이 이렇게 반전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냥 이게 참 볼썽사나워요. 왜냐면 같은 당에서 가만 있어봐. 한동훈 대표랑 한동훈 대표 측 김종혁 최고위원 전 최고위원 징계했지. 그럼 우리도 장동혁 대표가 아끼는 고성국 씨 징계할 거야. 보복 정치를 하잖아요. 원한이에요. 감정이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정치가 아니라 감정의 배설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안 되는 집안은 계속 집안끼리 싸웁니다. 한심합니다. 국민의힘이 얼마나 지금 오른쪽으로 갔느냐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그 김기현 당대표 시절에 네. 김재원 최고위원이 정광훈 목사 그 행사 뭐 이런 데 가가지고 정광훈 목사가 우파 천하통일했다 뭐 이런 거 그리고 5.18 헌법 전문 뭐 등록하는 거에 대해서 뭐 이제 전문에 실는 거에 대해서 뭐 발언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바로 이제 최고위원 징계 받았어요. 그러니까 당원권 정지 한 몇 개 3개월인가 정확하지 않은데 약간 그렇게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고성국이 물론 최고위원은 아니지만 고성국이 얘기한 수위하고 그때 김재원이 얘기한 수위하고를 비교를 해보면은 이거는 그냥 제명이에요. 제명. 제가 보기에는 전두환 사진 걸자. 그러니까 내란 정당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 자체가 별 장동혁 지도부에서도 반응을 안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고성국을 징계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결국은 중앙윤리위로 가겠죠. 당연히 지역윤리에서 해결이 안 될 테니까 그러면은 이게 얼마나 모순적인 상황이냐. 예를 들면은 당대표 좀 비판했다고 탈당 권유한 다음에 제명 뭐 이렇게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에 비해서 고성국을 얼마나 감싸느냐 이거를 좀 보여주기 위해서 이걸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뭐 고성국이 징계를 받거나 탈당한 일은 전혀 없다. 근데 더 이제 윤호개인 색채, 극우 색채는 강화가 되겠죠, 당연히. 지금 배현진 의원이 중앙윤리위에 지금 징계 절차에 들어가 있는데 오늘 보니까 오전에 소명을 위해 출석을 했더라고요. 정치적으로 단두대에 세워서 마음이 맞지 않는 껄끄러운 시당위원장을 징계할 수는 있지만 민심을 징계하지는 못한다. 염려되는 건 윤리위가 제명이나 탈당을 결정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당원권 정지 결정을 내려서 서울시당 공천권 심사를 일제히 중단시키는 거다. 공천권은 중앙당 지도부의 전유물이 아니라고 지적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사실은 배현진 의원이 서울시당 위원장이기 때문에 요거를 좀 가져오려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혐의가 있는 거잖아요. 배현진 의원은 한동훈 편이다. 그래서 한동훈 대표 편 흔적 묻은 사람은 이제 국민의힘에서 제거해 버린다. 그런 생각이 있는 거고 오세훈 시장 편도 들었다. 이것은 뭐냐? 고성국 씨가 오세훈 시장 제명하고 처단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감히 오세훈 편을 들어? 이제 이러한 혐의도 있는 거로 보여지거든요. 근데 배현진 의원이 서울시당 위원장으로서 서울시장 선거뿐만이 아니라 시구 의원, 뭐 비례대표 서울시 의원, 그것을 결정하는 공천관리위원회 위원장과 위원들을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러면은 장동혁 지도부의 생각과 판단과 다른 쪽으로 공천이 진행될 수 있으니까 그것을 뺏어오기 위한 차원으로 징계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재원 최고위원께서는 뭐 징계받을 가능성 없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여기에는 결정적으로 김재원 최고위원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뭔가요? 윤리위원회가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할 거다. 지금까지 윤리위원회가 김종혁, 한동훈에 대해서 하는 걸 보면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판단을 할 거라고 유추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실질적으로 공천 권한을 뺏어오기 위한 작업으로 윤리 징계가 시작됐기 때문에 결국에는 당원권 정지 뭐 한 석 달, 넉 달, 5달
번이라도 징계 처분을 해서 서울시당 위원장을 바꿔서 본인들이 원하는 사람 공천하기 위한 작업에 들어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게 당이에요? 이게 맞습니까? 한심합니다. 배현진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장동혁 대표 막 찾아가가지고 딱 탁자에 딱 손 올리고는 맞아. 의도가 뭐냐 이러니까 장 대표 눈도 안 마주치고 중앙윤리는 독립기관입니다 이랬다는 거잖아요 지금. 무서워. 배현진 의원이 하이브리드 심리전을 한 거죠. 하이브리드 심리전이다. 예. 그러니까 한동훈 그러니까 저기 출마자들이나 뭐 그쪽에 그런 사람들한테 성명 올리게 한 거잖아요. 한동훈 제명 안 된다. 뭐 이렇게 자발적으로 뭐 했다라는 분도 있지만 일부에서 이거는 시당위원장이니까 내가 한 거지 뭐 이렇게 한 거잖아요. 하이브리드 심리전을 했다고 윤민호 위원장이 결론을 내릴 겁니다. 그분이 하이브리드 심리전의 대가잖아요. 그분이 그렇게 결론을 내릴 것 같고 뭐 장 소장님이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공천권 문제예요. 이거는 진짜로 공천권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러니까 서울시당 위원장을 누가 할 것이냐 그런 보면은 서울시의 의원들 중 의원이 별로 없어요 일단. 그리고 박정훈, 고동진 뭐 이런 분들은 또 지금 다 그 한동훈 쪽이잖아요. 그러면 신동욱 의원이 겸직할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지금 이 체제가 특징이 뭐냐면은 겸직을 많이 시켜요. 김민수 최고위원도 무슨 국민소통위원장인가? 맞아요. 뭐 이렇게 사실 원래 최고위원 하면 그런 거 겸직 안 시키거든요. 그러면 신동욱 옆에 지역구에 있는 신동욱 의원한테 겸직 시켜가지고 완전히 서울시 공천권을 장악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 그러니까 왜 저 자꾸 공천권이라고 의심하냐면 얼마 전에 보도가 나왔는데 당원당규 개정을 통해서 인구가 50만 명 이상이면은 중앙 뭐 최고 지도부가 공천권을 행사한다 이런 규정을 넣을 거다라고 했잖아요. 서울 지역에서 그 지역은 강남 송파예요. 강남 송파 누구냐? 고동진, 박정훈, 배현진이란 말이에요. 그러네요. 그런 사람들에게로부터 거의 구청장 공천권 그리고 시 구의원 공천권 비례대표 공천권 뺏어오겠다라는 거잖아요. 이게 맞아요? 이게 정당이에요? 한심합니다. 지금 윤호개인에 대한 입장 장동혁 대표가 계엄, 탄핵, 절연, 윤호개인, 부정선거 이 모든 문제에 대해 전당대회 이전부터도 저는 분명히 입장을 밝혀왔다. 공식적으로 밝혀온 입장에서 변화된 게 없다고 했는데요. 잠시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이 문제를 우리 국민의힘 내에서 자꾸 의제로 올리는 것은 결국 분열의 씨앗을 계속 만들어내는 일입니다. 엄마 아빠가 뭐 톡톡 싸우고 하더라도 뭐 집 나가고 그러질 않잖아요. 장동혁 대표님과 전환길의 관계도 그렇게 생각해 주면 좋겠습니다. 장동혁 대표님은 원래 약속을 지킨다고 합니다. 다만 시간차가 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선거를 또 준비해야 된대요. 선거에 이기지 못하면 어떠한 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석방할 수도 없습니다. 정말 많은 말들이 쏟아졌는데 일단 그래서 두 분이 보시기에 장 대표의 분명하고 공식적인 입장이 뭐예요? 윤호개인이죠. 윤호개인이다. 거기와 절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절연을 하게 되면 본인 지지 기반이 무너지기 때문에 눈치를 보고 있는 거다. 그러는데 오늘 김재원 최고랑 인터뷰를 좀 하고 왔는데 네. 김재원 최고도 김민수 최고랑 거의 비슷한 수준의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선거를 앞두고 있지 않냐. 우리 지지층만 가지고 선거 어떻게 이기냐. 중도층으로 우리 가야 한다. 그런 차원이다. 천왕길 씨는 왜 이런 얘기해요? 그랬더니 그래서 그런 사람들하고 얘기하기가 너무 힘들다. 있는 얘기 없는 얘기 다 이렇게 공개를 하니까 우리가 뭔가 작전 짜가지고 하기가 쉽지가 않다. 이제 그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런 것을 보면 지도부 안에서도 지지층 결집만 갖고 선거를 이길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걸 공개적으로 표현을 하면 고성국, 전환길 이런 강력한 지지 기반이 무너져 내릴 것이기 때문에 그냥 애매모호한 태도로 형님 알잖아. 내 사정 알잖아. 그냥 좀 그냥 그러려니 해. 이해 좀 해. 이런 식으로 넘어가려고 할 것 같은데 전환길 씨가 저 본인 유튜브에서 계속 이제 댓글로 시청자분들이 항의를 했나 봐요. 네. 그랬더니 댓글 보고 좀 이해 좀 해줍시다. 좀 가만히 있읍시다. 막 계속 이렇게 달래더라고요. 근데 만약 2월 19일 날 윤석열 피고인에 대한 선고가 나왔는데 장동혁 대표가 이제는 윤석열과 절연을 하고 우리 미래로 나가야 됩니다. 이런 순간 전환길 씨, 고성국 씨는 어떻게 입장을 밝힐 건지 그것도 궁금한 포인트입니다.
망했어요. 계속 얘기했지만은 망했고요. 제가 뭐 지상파 라디오에서도 쓴 단어인데 뭐 이게 유튜브에서 못 쓰겠으니까 아 모질이들이다 진짜 상 모질이들이다. 도둑질도 손발이 맞아야 해먹지 이 생각이 들어요. 이게 이제 시작이 된 게 뭐냐면 전한길이 장동혁 대표한테 사흘 안에 절연인지 아닌지 입장을 밝혀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박성훈 대변인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니까 예. 이게 장 대표 입장인지 공식 입장인지 사흘 안에 말해라라고 그렇게. 딱 통첩을 했잖아요. 최후 통첩을 하니까 김민수 최고위원이 김민수가 달려갔어요. 그래서 이게 그 김민수 최고위원이 이제 얘기를 했던 게 그 통합 보수 대통합 토론회 뭐 이런 거예요. 토론회 그래서 거기에 이제 고성국 TV, 전환기 TV 뭐 해가지고 쫙 이제 같이 생중계를 한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서 이제 윤호개인으로 선거를 승리할 수 없다. 그리고 한동훈 칭찬도 했어요. 뭐 한동훈 역량 있는 사람이다. 역량 있는 사람이다. 뭐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게 뭐야? 그래서 장성철 소장님이 다른 방송에서 김민수 최고위원한테 커피 쿠폰도 쐈어요. 그래서 힘내라고. 이런 상황인데 지금 룰루님이 커피 주지 마세요, 장 소장님이라고 취소했어요. 댓글 올렸어요. 바로 네. 취소했습니다. 뭐. 근데 이게 금방 저도 뽀록이 난 게 뭐냐면은 전한길이 자기 TV에 나와가지고 김민수가 찾아와가지고 이게 전략적으로 우리가 이제 선거를 이렇게 해야 되는 거니까 나한테 당부를 했어. 그러니까 이게 이중 플레이를 한 거고 그러면은 전한길이는 입을 다물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래야지 그나마 효과가 있는 건데 반나절도 안 돼가지고 다 나불나불 되면서 이게 이중 플레이란 거를 만천하에 지들 입으로 다 얘기하고 다닌 거야. 이게 모질이지 이게 상모질이들. 그래서 바보들이다.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먹힐 수가 없고 장동혁 대표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니들이 그러니까 전략적 모호성 니들이 해석하고 싶은 대로 해. 근데 뱉어놓은 말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계엄은 하나님의 계시다라고 뜻이다 계획이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과 계엄은 지난번에 1월 달에 최신한 발표할 때는 계엄은 상황에 맞지 않는 잘못된 수단이었다. 이렇게 각자 해석하고 싶은 대로 니들 해석해. 이게 되겠습니까 이게. 에휴. 근데 사실은 장동혁 대표가 어제 그 문화일보 유튜브에서 대한민국 역사상 서울시장을 5번 하는 사람은 없다. 서울시장 선거도 경선 원칙하겠다 하면서 뉴페이스를 언급했단 말이에요. 컨벤션 효과 누리려면 뉴페이스 필요하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또 비슷한 시간에 신년 기자간담회 가졌는데 지지율 하락 이유에 대한 질문이 나오니까 장동혁 지도부의 과욕이 빚는 부작용이라고 직격을 했어요. 그러면서 징계 문제 놓고도 숙청 정치가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했거든요. 이제 각을 세우는 모습이에요. 장동혁 대표는 기분이 나쁘죠. 오세훈 시장한테. 왜냐고요? 사퇴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도 뭐야 지금 나 당대표한테 지금 대드는 거야? 그러니까 당신 공천 안 줄 수도 있어. 이런 협박을 좀 하는 거잖아요. 참 이게 당대표다운 거냐 아니면 지도자다운 것이냐 막 그런 비판을 하기도 이제 지쳤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이런 분이 정치한다라는 것 자체가 참 국민의힘과 보수파 진영에 상당히 좀 불행한 일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세훈 시장을 갈아치려고 할 것 같아요. 근데 장동혁 뉴페이스가 지도부가. 누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뭐 찾아내겠죠. 뭐 이제. 경기도지사는 지금 영파전이라는 얘기가 있던데 영파전. 서울시장은 뉴페이스로 뭐 염두에 둔 인물이 있어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걸까요? 장해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서울시에 살거든요. 갑자기 네? 젊은 뉴페이스 이런 식. 망했어요. 국힘은 망했어요. 예. 그 지난주에 나왔던 갤럽 여론조사에서 여당 당선, 야당 당선 이거 어느 걸 더 기대하느냐가 44대 32였어요. 그러니까 여당 당선이 44, 야당 당선이 32. 그런데 서울만 놓고 보면은요. 여당이 40, 야당이 42였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은 사실은 해볼만 하다라는 거. 서울에 이제 보수화가 진행된 거는 다 아실 테고. 그런데 지금 저 지경이면은 오세훈 시장이 안 그래도 이제 5선을 하는 거에 대한 정당성을 본인이 정확하게 설명을 못하면서 지금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세운 4구역 이제 재개발이라든지 한강버스라든지 막 이런 것들이 지금 논란이 많아지면서 굉장히 궁지에 몰린 상황인데 당에서조차 이렇게 도움을 안 주면은 이거는 망한 거죠. 그러니까 다만 이제 요 얘기의 뜻을 제가 지도부 쪽에 물어보니까 민주당은 막 경선도 있고 그러면 이게 그러니까 시너지 그러니까 컨벤션 효과도 있어서 본선에서도 유리해지는데 오세훈 한 명만 있으면은 이게 너무 조용하다. 그러니까 이게 서울시의 이 경쟁력을 그러니까 선거의 경쟁력을 위해서 우리가 뉴페이스를 얘기한 거지 오세훈을 찍어낼 생각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못 믿겠어요. 못 믿겠습니다. 예. 근데 지금 오 시장 같은 경우는 한강버스 강행하겠다 이런 의지를 밝혔더라고요. 저희가 발언 영상 준비했으니까 잠깐 볼게요. 한강 르네상스의 하나의 축인 한강과 같은 큰 강에 배가 없는 도시는 없다. 테임즈 강도, 허드슨 강도, 세느 강도, 뭐 다뉴브 강도, 어느 강도 배가 다니지 않는 강은 없다. 배가 다니지 않는 강은 죽은 강이다. 라는 관점에서 최소한의 시민의 관광 니즈와 대중교통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형태의 버스를 구상을 했던 것이고, 그것이 이제 초입에 이르렀습니다. 사실 대중교통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하려면 지금보다 배 숫자가 아마 한 10척 정도는 더 있어야 될 거예요. 그래야 좀 더 촘촘하게 정시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겁니다. 어쨌든 초기에 뭐 자잘한 사고들과 고장이 있어서 시민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은 뭐 다시 한번 죄송하게 생각하지만, 어떠한 새로운 사업도 초기에 이 정도의 시행착오는 다 있었다. 특히 배라는 게 그렇습니다. 자연 환경을 극복해야 될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특히 한강은 자연 환경이 매우 열악합니다. 여름에는 홍수, 동절기에는 결빙, 뭐 여러 가지 자연 지형을 극복해야 될 난제들을 지금 극복하는 중이고요. 거기에 지나치게 현미경을 들이대서 마치 실패한 사업처럼 뭐 시민이 원하지 않는 걸 했다 이렇게 치부하는 것은, 오 시장이 사계절을 지나봐야 한다. 시민들이 타보고 경험하고 평가를 내리면서 보완장치 마련해야 한다고 했는데, 결혼한 것도 아니고 다 살아봐야 아는 건가? 약간 의문이 들기도 하고. 네, 어떻게 보세요? 일단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공식 지금 사소한 사고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잘한 사고. 사고 공식적으로 19번 2023년 5월부터 2026년 1월까지 총 19건의 사고가 있었고요. 시범 운항 기간 동안 10번, 그리고 정식 운항 이후에 9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범 운항 기간에 사고가 저는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정식 운항을 했잖아요. 그런데도 9건이라는 게 한 건도 아니고 두 건도 아니고 9건도 아니고, 이거는 사고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이게 굉장히 자잘한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은 잘못하면은 시민의 생명하고 지켜야 되는 막 이런 그렇죠. 거예요. 뭐 이제 화장실 뭐 5폐수 넘기고 막 이런 것도 있었는데, 초반에 그런 게 아니라 아예 걸려버렸어요. 그러니까요. 배가 중간에 수량을 계산을 못 해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안이하게 서울시에서 생각을 하는 게 참 걱정이고, 또 하나는 더 정시성 확보하기 위해 10척을 더 투입해야 된다. 뭐 확정한 건 아니지만은 그거를 번역기로 돌려보면은 세금을 얼마를 쓰든 나는 이거를 할 거다. 할 거다. 와, 이거 맞나요, 이게? 저는 모르겠습니다, 진짜. 예. 저는 어떻게 이거- 생각하십니까, 장성철 소장님? 이거 맞습니까, 이게? 어? 이게 지금 안전이랑 직결되는 거죠. 사고가 한 번이라도 제대로 나면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사고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시민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이거 좀 사고에 대해서 자잘한이라고 표현하는 게 전 좀 놀랐거든요. 그 시민의 안전을 좀 담보할 수 있는 방향 쪽으로 잘 보완을 하셔가지고 정말 많은 국민들과 야당도 찬성할 수 있는 한강 버스 사업으로 자리매김하길 바랍니다. 근데 오세훈 시장의 리더십에 대해서 저희가 좀 평가를 해야 되는 게, 저러한 비판이 있으니까 그래도 좀 보완을 하겠다라고 하잖아요. 강행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민주적인 리더십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오세훈 시장 측에서는 밝히고 있다라는 말을 전달해 드립니다. 너무 영혼이 뭐라고 하는 거야? 힘들어, 딴 걸로 해. 딴 아이템 없어요. 민주당 아이템 해요. 지금 민주당 비판할 거 많잖아. 앞부분에 했어요. 했어요? 네. 기억이 안 나요. 지금 사실 그 광화문 광장 그 감사의 정원 같은 경우도 정부가 공사 중지 명령했는데, 오 시장이 디테일에 약간 문제가 있다고 공사를 중지시키겠다는 건 누가 봐도 과도한 직권남용이다. 정부가 과도한 법 집행을 한다면 서울시도 저항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고 했거든요. 근데 저는 행정기관이 저항권이라는 단어를 쓰는 게 좀 약간 납득이 잘 안 되더라고요. 네. 김준일 평론가님께서 할 아니, 말은 이거는 그러니까 저항권이란 말은 웃기고, 이견이 있으면은 그거를 대화로 풀고, 첫 번째는 대화가 안 될 경우에는 행정 소송을 통해서 풀면 되는 거예요. 뭐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서울시에서 하는 거, 자치단체가 결정해서 하는 거를 중앙정부에서 국토부인가요?
이게 중앙정부에서 막는 것 자체가 부당하고 정치적 개입이라고 느낄 수 있겠죠. 그래서 뭐 본인이 그런 주장을 할 수도 있는 건데 이거를 저항권이라고 하는 건 좀 웃기다. 그러니까 행정기관은 뭐 이거 어느 정도에 다를 수 있잖아요. 중앙정부랑 뭐 지방정부가 다르는 거가 처음 있는 일도 아니고 그럼 본인이 뭐 여론전, 선전전 할 수가 있는 건데 저는 이 감사의 정원 자체가 솔직히 이게 지금 여기 그 광화문 광장에 하는 게 맞느냐 그 생각이 들어요. 이거 전에가 뭐 100m짜리 그 태극기 대형 태극기 개양대. 개양대 이거 만들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논란이 돼가지고 철회하고 반발이 많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6.25 한국 전쟁에 참전한 국가들에 대해서 감사의 이제 정원을 만들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해당 국가들한테 뭐 문의도 했는데 답변이 안 오는 국가가 또 너무 많다 막 이런 것도 언론 보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 국가들도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고. 그 우리나라 서울이 이제 막 K-팝 막 이렇게 하면서 다이내믹해지고 다들 관심 있고 막 관광객들 폭발하고 있는데 6.25를 전시해 놓는 게 맞느냐 이게. 그러니까 서울의 정체성을 왜 6.25에서 찾는지 솔직히 모르겠다.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좀 뭐라고 해야 될까 미래지향적인 걸로 좀 했으면. 그러면 저도 하는데 이거는 감사의 정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정파성을 떠나서. 대한민국이 산업화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성장하는 것은 유엔군의 도움도 큰 역할을 했다라는 차원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여러 가지 뭐 부작용이 있다면 오세훈 시장도 좀 잘 받아들여서 한쪽 진영이 찬성하는 한쪽 진영이 반대하는 그런 것보다는 광화문 광장은 서울 시민 것도 아니고 서울시 것도 아니고 뭐 이재명 정권 것도 아니잖아요.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것이니까 모든 국민들의 얘기를 잘 녹여서 모두가 박수 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일이 추진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훈훈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네.